네, 브릭과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만났습니다. 이번 달에 톡톡 인터뷰 진행을 맡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달은 재훈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볼 건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IT융합공학과에서 연구 조교수로 재직 중인 김재우입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네. 광음향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영상 장치에 접목하는 음, 연구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광음향 기술을 초음파 내시경에 적용해서 광음향 초음파 내시경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랑 소리를 함께 결합해서 이 내시경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는 연구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오면서 재훈님의 논문을 쭉 훑어봤거든요. 네. 근데 사진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피규어가 있을까요? 네, 저는 가장 마지막 피겨인 돼지 실험 결과를 담고 있는 피겨를 택하고 싶습니다. 그 사진들이 제가 병원에 가면은 찍게 되는 이 초음파 사진, 내시경 사진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일반적인 내시경이랑 어떻게 다를까요? 위암이나 식도염이나 이런 것들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몸속으로 내시경을 집어넣는데 보통은 광학 내시경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네.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넓은 영역을 한 번에 육안으로 보는 것처럼 빠르게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병변이 의심되는 부위에서 그 층을 깊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숲을 볼 수는 있지만 나무를 보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초음파 내시경을 또 따로 투입을 해가지고 여기만 자세히 보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어, 초음파 내시경은 각 조직 간 음향 임피던스라고 불리는 그런 기계적 특성 차이에 기반해서 초음파를 보내면 반사 신호를 다시 위로 올라와서, 네. 올라와서 그걸 수집하는 장치인데 기계적 특성만을 가지고 영상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대조도가 낮고 음, 또 초음파 특성상 해상도가 좀 낮다는 문제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연구실에 광음향 기술을 여기 접목해서 음. 어, 광음향 초음파 내시경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럼 일반적인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광음향이라는 기술을 덧입히신 것 같은데 광음향 효과가 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광음향 효과란 쉽게 말하면은 빛으로 초음파를 만드는 효과입니다. 음. 어, 생체 조직에 빛을 가하게 되면은 그 조직이 빛을 흡수하고 흡수된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네. 그래서 그 열은 물질을 팽창시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빛을 끄게 되면은 다시 열이 없어지고 물질이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크어졌다가 작아졌다가. 네. 네. 그러면은 빛을 껐다가 켰다가를 반복하게 되면은 물질이 커졌다가 작아졌다를 반복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주기적인 빛의 켜짐과 꺼짐, 그러니까 펄스 레이저를 조사하게 되면은 주기적으로 주변으로 압력파를 발생하게 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매질의 소멸에 의해서 전파되는 게 음파이기 때문에 펄스 레이저를 조직에 조사하게 되면은 초음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음. 저희는 그 초음파를 수집해서 영상화하는 게 광음향 영상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빛을 쏴서 얘가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늘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이걸로 초음파를 만들어 버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술을 내시경에 접목하면은 이점이 뭐죠? 기존의 초음파로는 할 수 없었던 빛으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조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물질을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물질에 따라서 각자 다른 빛의 반사율을 갖고 네. 있고 특정 파장에 따른 각자 다른 반사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질의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광음향 효과는 빛의 반사율이 아니라 빛의 흡수율이 물질마다 다른 점을 이용해서 빛의 파장을 바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저희가 마음대로 타겟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암세포는 이 파장대의 빛을 많이 흡수하고 또 다른 암세포는 특정 파장대의 빛을 많이 흡수하고 이런 식인 건가요? 그 암세포에 이렇게 표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형제를 사용하게 되면 음.
암세포 타겟팅 영상이 가능하고, 예를 들자면 532 나노미터 파장의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면 이 파장은 헤모글로빈이 흡수를 잘 하거든요. 그럼 이제 혈관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거고, 1720 나노미터 파장의 경우에는 지질이라고 하는 지방 성분을 네. 영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720 나노미터 파장으로 영상을 하게 되면 지방만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물질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광음향 기술을 접목하게 됐을 때 기존에 있던 초음파 기술이랑 합치는데 또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혹시 장애물이 있었나요? 기존에 초음파 내시경에 광음향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초음파와 빛의 동축을 이루는 점인데요. 같은 축을 이뤄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 동축을 이루기 위해서 기존에는 링 모양의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사용했습니다. 초음파 트랜스듀서란 초음파를 수신하고 송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링 모양의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사용하게 되면 그 링 중간에 있는 구멍으로 빛을 통과시키면은 빛과 초음파의 동축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링 트랜스듀서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발생시켜야 되는 그 어퍼처 면이 결국 구멍이 뚫려 있게 되니까 네. 초음파가 온전하게 발생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또 빔 컴바이너라는 장치도 사람들이 많이 썼었습니다. 빔 컴바이너란 빛은 통과할 수 있고 초음파는 반사되는 그런 류의 프리즘 같은 거를 배치를 해서 결국에 빛과 초음파를 동축으로 만드는 기술인데, 이런 기술의 경우에도 초음파가 지나게 되는 모든 계면에서 초음파의 반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 이유로 초음파의 신호대 잡음비가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용한 기술은 투명 초음파 트랜스듀서입니다. 어. 투명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경우에는 광학적으로 투명하기 때문에 광경로에 자유롭게 배치가 될 수 있고, 또 링 트랜스듀서처럼 초음파를 발생시켜야 되는 면이 손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초음파 성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사용한 저희 광음향 초음파 내시경의 경우에는 네. 기존 상용 초음파 내시경과 거의 유사한 초음파 성능을 낼 수 음.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초음파와 빛의 동축 정렬을 이루었기 때문에 광음향의 영상 또한 어, 영상 거리가 길고 고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훈님께서는 이 연구를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시킬 예정이신가요? 향후 연구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투명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장점 중 하나는 다른 광학 영상 기기와의 결합이 쉽다는 점입니다. 저희 지금 연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광학 기술 중에서 광음향 영상과의 결합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 외에도 식도나 위를 진단하는 데 다양한 영상 기기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형광을 먼저 예시로 들 수 있는데, 형광 영상 하면은 그 형광 조영제 생각하면 될까요? 저희가 병원 가면은 검사 받기 위해서 조영제를 마시잖아요. 그럼 걔들이 암이 있는 쪽에 들러붙어서 거기가 좀 형광으로 빛나는 이런 식으로 암의 위치를 찾잖아요. 이런 기술이 박사님의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투명 초음파 트랜스듀서는 과학적으로 모든 빛을 투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음. 형광을 투명 초음파 트랜스듀서가 동축으로 유지시키면서 형광 물질을 역이를 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방출광을 수집해서 형광 영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 또 다른 적용 분야는 광간섭 단층 영상 촬영 장치라고 불리는 OCT인데요. 이 OCT는 주로 안구를 영상화하는데 안구? 네, 네. 많이 촬영되는데, 최근에는 혈관이나 이런 내시경에도 적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음. 이 OCT라는 장치는 빛의 간섭을 이용해서 조직 내부의 미세한 구조를 정밀하게 영상화하는 데 유리한 장치입니다. 어.
이 다양한 의료 장치랑 결합이 돼서 또 더 많은 영상을 환자들이 볼 수 있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재훈님께서 상용화시키는 데 진심인 것 같아요. 이 기술이 실제로 쓰여서 환자들이 좀 더 도움을 받게 하는 데 진심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진짜로 상용화된다면 어떤 맞습니다. 변화가 있을까요? 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초음파 내시경으로만 촬영했을 때는 종양이 위벽의 어떤 층까지 침투했는지 그런 침투도를 확인한다거나 네. 아니면 암의 이제 주된 특성인데 암은 비정상적인 조직이고 영양소를 많이 공급받기 위해서 자기 주변으로 신생혈관들을 많이 형성합니다. 오. 그래서 그런 비정형적인 혈관 구조를 가지고도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또 암은 그런 영양소를 빨리 소모시키고 생장을 하기 때문에 암이 있는 부위 주변에는 저산소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 포화도 같은 것을 영상화하면은 암이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됐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음양 영상의 주된 장점 중 하나는 기능적 영상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기능적 영상은 조직의 층이나 혈관 구조 이런 것들과 달리 산소 포화도처럼 특정한 조직이나 세포의 기능성을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연구 진행하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까요? 첫 번째 기억나는 것은 제가 스캐닝 시스템을 개발할 때입니다. 네. 스캐닝 시스템이란 이 내시경을 돌리기 위한 장치인데 저희가 DC 모터를 사용하다 네. 보니까 회전 속도가 항상 일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지거나 늘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영상을 재구성하는 알고리즘은 그런 속도를 반영하지 않고 한 속도를 상정하고 항상 재구축을 하기 아. 때문에 속도가 달라지게 되면은 복원되는 영상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거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전 속도를 안정화시켰어야 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가 꽤나 골머리를 썩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바람 좀 쐴 겸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있다가 발을 멈추었는데 자전거는 계속 가죠. 페달을 밟다가 발을 멈춰도 계속 네. 돌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한 방향으로만 돌게 해주는 클러치가 페달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어를 제 스캐닝 시스템에도 적용하면은 속도가 심하게 바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단방향 베어링을 그 스캐닝 축에 적용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단방향 베어링을 저희 스캐닝 시스템에 적용을 하니 모터가 가속될 때는 프로브를 돌리는 힘을 전달하지만 모터가 감속될 때는 그 프로브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프로브는 원래 속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얻고 적용해서 실제로 회전 안정성을 좀 확보하는 효과가 있었고 해당 내용은 특허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정말로 바람 쐬러 나가셨다가 자전거 타시다가 그 힌트를 얻으신 거네요. 네, 이 맞습니다. 바퀴 굴러가는 거에서 초음파 안에 있는 얘가 돌아가는 것까지. 역시 생활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렇게 쉬어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톡톡 인터뷰에서 진행하는 밸런스 게임 같이 진행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 갑니다. A. 실험이 진짜 한 번에 성공해요. 그런데 데이터 처리하는데 시간이 3배가 걸립니다. B는 실험이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3번은 최소 실패를 하는데 데이터 처리가 바로 끝납니다.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를 고를 것 같습니다. 네. 후자. 일단 내시경이 파손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실험 뭐 한두 번 진행하는 거는 엄청나게 빨리 끝나기 때문에 음. 사실 그 뒤에 영상 처리가 오래 걸리거든요. 이걸 좀 더 예쁘게 보여주고 의미 있게 보여주기 위한 데이터 처리에서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게 한 번에 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영상의 퀄리티는 찍을 때마다 또 다르거든요. 가까이 있는 거랑 멀리 있는 거랑 또 특정 오염에 의해서 가려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어, 영상을 좋게 얻었더라도 이게 또 최고의 영상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 번 찍어야 되기 때문에 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번엔 연구 환경에 대한 건데요. 연구실에 있는 장비들이 전부 다 진짜 닷새삥 최신 실험 장비만 있어요. 대신에 온도가 영하 15도. 네. 대신 B는 진짜 장비가 다 낡았어요. 곧 부서질 것 같은 낡은 장비를 쓰지만 연구실 온도가 딱 적절합니다. 땀도 안 나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네. 이것도 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낡은 장비. 네. 네. 저희는 이제 레이저가 주된 장비 중에 한 개인데, 레이저가 또 온도에 민감합니다. 네, 아, 아무리 최신 장비를 쓰더라도 영하 15도라면은 쓸 수 낡은 없다. 장비보다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 일단은 첫 번째 것은 안 되고, 그다음 낡은 장비도 어차피 실험이 안 된다면 온도라도 들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어차피 안 될 네. 거면은 아예 안 되는 것보다는 네. 그렇네요. 온도라도 나아야지. 온도. 아.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0년 후에 내가 개발한 기술이 전 세계에서 사용이 돼요. 대신에 B는 내가 10년 후에 노벨상을 받지만, 하지만 기술은 아무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첫 번째를 고민하셨는데. 한치의 고민도 없이 첫 번째를 첫 선택하겠습니다. 번째, 네. 네. 제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의료 기술이고, 빨리 환자들의 병을 빨리 진단하는 것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제 연구의 사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기술로 노벨상을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가 개발한 기술로 사람들이 병을 빨리 진단하는 게 더 보람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부터 재훈님께서 이 상업화에 정말 진심이라고 느꼈거든요. 여기 네. 답변에서도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재훈님의 미래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볼 건데요. 5개의 키워드를 정해서 나의 10년 후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이야기해 볼게요. 네, 일단 5개 키워드 골라주시겠어요? 네. 저는 융합 기술, 융합기술, 그다음에 의료 혁신, 의료, 그다음 엔지니어, 음. 사업가, 그다음에 마지막은 도전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5가지 키워드로 꿈꾸시는 미래에는 어떤 건가요? 네, 저는 초음파와 과학 기술을 융합해서 기존보다 훨씬 정밀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음. 싶습니다. 네, 요즘에 AI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네. 단일 영상을 기반으로 한 AI보다 초음파, 광음향, 또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형광, OCT 등의 다양한 영상을 기반으로 한 AI는 더 정확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의료 혁신을 일으키고자 아까 전에 의료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엔지니어로서 시작을 했지만, 제가 개발한 의료기기를 널리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고, 또 이로 인해서 또 진단율을 훨씬 높이고 이렇게 하려면은 이 물품들을 사업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사업가가 되어서 제가 개발한 물품들을 판매하고, 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또 꿈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제가 개발한 이런 의료기기들이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이 일단은 제 꿈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뒤에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의료 분야에 대해서 도전을 해서 음. 의료 분야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훈님께서 10년 후에 상용화가 되신 광음량 내시경 기술 네.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받게 되면은 꼭 재훈님을 떠올릴게요. 네, 받을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시면은 솔직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잖아요. 네, 혹시 재훈님만의 스트레스 푸는 꿀팁 있을까요? 저는 운동으로 보통 스트레스를 푸는 편입니다. 건전해요. 네, 네, 건전하죠. 수영이나 헬스를 하는데요. 어. 네, 이제 헬스 하면 이제 몸이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연구로 인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잠시나마 잊고 음. 몸의 고통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연구실로 돌아오면은 또 머리도 한층 맑아지고 연구도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는 의료기기를 지금까지 개발해왔듯이 앞으로도 열심히 의료기기 개발하면서 살고 싶은데요. 음. 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희 연구자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의 여러 의대 교수님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화기내과나 순환기내과, 대학병원의 여러 의대 교수님들과 같이 협업을 좀 진행하고 싶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명 초음파 트랜스듀서는 여러 다른 광학 기술들과 많이 접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광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실이나 아니면 OCT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실, 이런 연구실들과도 협업을 통해서 더 많은 가치를 좀 창출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재훈님께서 나아가실 그 길들을 저희 브릭과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다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훈님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 인터뷰로 나눠봤는데요. 아쉽지만 브릭과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함께하는 톡톡 인터뷰 재훈님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톡톡 인터뷰는 다음 달에 또 재미있는 인터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는 첫 번째로는 제 학위 기간이나 또 아니면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믿고 응원해주는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은 이제 곧 결혼할 제 약혼자인 혜민이에게도 항상 응원해주고 믿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짧나요? 좋아요.